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장콤비 장성철, 장유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관련된 공방 계속되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 장 소장님이 말의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더 세졌어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남긴 말을 우선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짓은 단순한 가짜 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된 공작 뉴스 차원의 문제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민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어버리는 국기문란으로서 가장 사악한 범죄이며, 그래서 제가 사형에 처해될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에 처해야 될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는 발언에 대해서 비판이 언론에서 쏟아졌단 말이죠. 그렇죠. 뭔 소리야? 1급 살인이야, 살인 중에서도. 이렇게 오늘은 반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지 견적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2022년 3월 6일 날 있었던 뉴스타파 보도를 다시 한번 이제 정밀하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보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보도는 그때 김만배 씨는 엄청난 뉴스메이커였고 그 녹음 파일이 만약에 조선일보로 갔으면 조선일보는 안 썼을까요? MBC는 안 썼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반론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박영수 변호사. 네, 박영수 변호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조우영 사건을 수임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뭐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누구 소개로 수임한 건지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는지 뭐 김만배에게 그런 질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상당히 길게 설명을 했고 이 정도면 다 기사 쓰는 거죠. 근데 그 기사를 취재해서 쓴 내용에 대해서 일부 팩트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언중에 가면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가서 가부를 다투다가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파렴치 악질 사기범이라는 둥, 1급 살인죄라는 둥, 반국가 범죄라는 둥, 국기 문란이, 저는 도무지 이 언론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판단을 하냐면요. 아무것도 쓰지 말란 얘기구나. 이런 것밖에는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칠링 이펙트라고 하죠. 쫄아라 이런 건데. 저는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이거 보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거 공작의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은 김만배 신앙님 차원의 좀 선거 공작의 의도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네, 그걸 조금 더 심한 표현으로 하면 공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와 어떤 연관을 통해서 선거 공작이라는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조사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문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 인터뷰를 가지고 언론을 좀 옥죄려고 하거나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극한 표현을 쓰시는 것, 극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해야 될 중대범죄다. 과연 이게 여당 당대표가 꺼낼 말인가, 단어인가라는 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조급한 것이 아니냐. 언론을 정상화시킨다, 언론을 개혁한다, 우리 편 만든다, 이런 쪽에 총대를 맨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얘기만 좀 하고 싶은데요. 네네. 이게 인터뷰냐, 네. 그러니까 꼴을 갖춘 인터뷰의 형식이냐, 성격 자체도 다르죠. 그냥 대화록이냐. 그런데 72분짜리 녹음 파일 쭉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는 보면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전화 와서 전화 받고, 그다음에 신앙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또 막 설명을 해요. 그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런 혼맥을 봐야 돼. 이러면서 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한국일보 8년 선후배 사이예요. 신앙님 위원장이 84년 잠시만요. 입사고. 한국일보에서는 한국일보라고 하지 말고 한국일보
서로 다른 자회사에 있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맞아. 네. 네,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일보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국일보 자회사. 네, 한국일보 자회사 손후배 사이입니다. 하여튼 예. 84년 92년 입사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노동조합에서 같이 활동도 했던 경험도 네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 대장동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고 한번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뭐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도 그렇고 인터뷰하다가 도중에 잠깐하고 전화 받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일단 이것은 인터뷰라는 형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대화록 중에 일부를 따서 인터뷰라고 소개하는 거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인터뷰냐, 작정하고 공작을 위해서 인터뷰를 한 거냐.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보면 언론인들이 이걸 인터뷰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무리가 있습니다. 신학님 씨가 그냥 인터뷰 해가지고 기사를 썼다라고 밝혔는데 뭘 인터뷰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저는 아니 신학님 씨는 적절하지는 인터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사 내용에 김만배 씨를 인터뷰를 해서 이런 기사를 썼다 그런 식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인터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뭔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들고 김기현 당대표가 상당히 좀 조급한 것 같아요. 왜 조급하죠? 이거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본인들한테 유리한 이슈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사골처럼 울고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조급해요? 지위, 본인의 리더십. 그러니까 여권의 핵심으로부터 내가 밀려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여권의 중심이라는 거를 보여줘야지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공천일 거예요. 네네. 공천과 관련해서 되게 흉흉한 얘기들과 소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는 경선이야. 무조건 기원 다 경선. 다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움직임이 뭡니까? 아니 뭔가 알고 계시는데 분명히. 많이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경선을 통해서만 결정되지. 김기현 대표는 경선이라고 얘기하지만 경선을 통해서만 결정될 것이 아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경선을 할 수가 있지만 꼭 당선될 지역 그리고 꼭 공천을 줘야 될 지역 이런 쪽은 경선이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구 경북. 뭐 부산 경남 중에서도 부산, 유리한 경남. 지역, 서울에서도 유리한 지역. 네. 그러니까 한 70% 다 경선을 해요. 네. 그리고 한 30% 중요한 곳은 다 전략 공천이나 우선 공천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야 우리는 이번에 70% 이상 경선했으니까 공정한 우리 공천을 한 거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지. 네. 나중에 좀 당장 지켜봐야죠. 뭐 총선은 너무 멀고요. 네. 김태우. 그렇죠. 당장 10월에 있을 그 김태우 후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네. 무공천 한다 그랬다가 공천을 다시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3명의 후보 중에 1명의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쨌든 경선은 하긴 하는데 결과는 뻔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동네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당원 50, 일반 국민 50으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뻔합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얘기를 동네에서는 하는데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가 더 크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에 김태우 후보로 정해지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네. 실제로 김기현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용산의 결단이다라는 말을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가 어제 저녁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이 김기현 대표에게는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지도부 관계자가 해주고 있어요. 기자들한테. 불안하죠.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지금 어렵고 곤란한 지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김기현 대표는 무공천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랬죠. 무공천을 하고 싶고 무공천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거 결과가 나쁠 때 그 결과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자는 피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천을 하게 됐어요. 네. 그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네, 없지만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선거 네, 장 결과를 갖고 김기현 당대표나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과 당내에서의 지위는 상당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김기현 당대표로서는 이번 선거가 녹록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5% 차이로만 져도 우리는 성공적이야. 한 자릿수. 아니 심지어. 5%라고 아, 김기현 대표가. 기사에는. 네. 한 자릿수 얘기 아니 나왔어요. 5%예요 정확히는.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고 예. 그리고 몇 퍼센트 차이로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울 지역의 총선 전체 전략. 구도. 예. 그런 걸 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패배하더라도 내 책임 아니야. 내가 공천 안 했고 우리가 아주 어려운 과정 중에서 한 자리 숫자로 우리가 졌어라고 하면은 면피할 수 있겠죠. 면피가 될까요?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제는 한 자리 숫자로만 져도 우리는 이긴 거야라는 얘기는 그건 정신 승리죠. 선거에서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판단은 두 자리 숫자로 진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걸 전제했기 때문에 한 자릿수로 지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진영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 질 것에 대비해서 선거를 하는 캠프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겨도 지는 선거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몇몇 당직자들하고 네네. 통화를 해봤더니 네. 이길 수 있다. 그런 식의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그래서 이제 좀 선거 나가는 팀들은 그런 패기가 네, 있어야죠. 그래서 이길 수 네.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당 대표는 5% 내지는 한 자릿수 이내로 지면 우리가 이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하고 어떻게 있는데. 이길 수 있냐 그랬더니 이길 네. 수 있다. 계속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민주당 쪽을 취재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 쪽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지냐? 그랬더니 지금 추세는 동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이 매우 높다. 네. 뜨겁다. 그래서 이 분위기로 가면 이긴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네. 그 경선할 때 3명 있었잖아요. 물론 전략공천을 하긴 했지만 근데 그때 누구를 대입해도 다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 지지가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왜 지나고 민주당이 왜 지냐? 판단하냐? 그랬더니 이번에 전략공천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권력의 길목마다 검찰이 있잖아요. 네. 민주당은 권력의 길목마다 86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생각했던 이른바 경선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전략공천을 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했던 민주당의 뭐 호남 향후의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네. 투표장에 안 나간다. 내부적 그렇죠. 네. 분열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핵심은 투표율인데 현재로서는 투표율이 예측 불가고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안 나가면 5% 안에서 또는 그 밖의 차이로 민주당이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적 분열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는데요. 거기는 누가 되든 권력으로 누를 수 있고. 네, 또 아니 이제 원래 그 뭐 무소속 출마하겠다라고 했던 분이 이제 다시 경선에 참여를 경선하고.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말 잘 듣고 또 선거 도와주면 어느 공기업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네네. 분열할 가능성은 없고요. 네. 선거 투표장에 나가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분노 투표냐 호감 투표냐. 그렇죠. 근데 네. 선거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더 강력한 동기는 분노 분노예요. 투표예요. 예. 절대로 내가 안 되네. 심판해야 돼. 막 이러한 것이 감정이 훨씬 더 동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썩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에게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 문제나 그리고 이념 문제에 대해서 보수층이 분열되어 있어요. 다른 네.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어떤 분들은 투표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라고 하지만 투표율에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해요. 네. 그리고 아마도 저는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가 될 거다. 그리고 강서구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할 때 분명히 심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컨대 다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가 후보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김태우 후보가 결정돼서 온다고 하면 오히려 심판 여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 안에 이런 변수가 있더라. 자, 두 사람의 뭐 선거는 어쨌든 간에 구도, 메시지, 그다음에 인물. 후보 뭐 이런 등등의 변수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보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지가 눈에 보이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 후보 예비후보 등록하고 이야기하면서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다. 나는 공익 제보자다. 정치적 판결로 구청장직을 강제 박탈당했다. 즉 굉장히 정치적인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전략공천한 진교훈 후보는 나는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맨 앞에 나와요. 그렇죠. 경찰청 차장이 행정을 잘할 수 있나? 이게 뭐 경찰 행정을 잘 경찰 행정을 굉장히 잘해왔다라고 경찰 하면서 행정하고 메시지가 어쨌든 나는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 말하자면 그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이 정치인이라면 나는 행정가다. 이렇게 행정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해요. 자, 각각의 메시지 평가 좀 해주시죠. 김태우의 메시지 평가, 진교훈 후보의 메시지 평가. 그러니까 지역 구도를 갖고 선거 치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갖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네. 조국을 끌어들이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김태우 후보의 메시지가.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가 이제 조국을 향했던 분노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 네. 네네. 아니, 그리고 조국 이슈는 과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슈는 현재고 미래란 말이에요. 네.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미래가 어떠냐라는 것을 봤을 때 불리해요. 자, 진교훈 후보의 그 메시지 평가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이렇게 소소하죠. 예. 소소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 국민적인 어떤 심판 여론에 비해서 누가 전략을 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소소하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는 글쎄 동네에서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저는 내년 총선을 앞둔 일종의 이게 예비 투표 성격이 굉장히 큰 선거고 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소위 얘기하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실체가 규명되는 선거기도 하고 네, 네.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후쿠시마 오염수지만 최근에 독도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고 있죠. 뭐 네네. 일본은 독도 예산을 막 늘려서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예산 문제 또 있죠. 네. 그리고 일본해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미국 국무부에서. 네. 이런 등등의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보고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동네 선거긴 하지만 저는 심판 여론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김태우 후보가 조국 교수를 끌고 들어온 건 전략적으로 그렇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략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장 기자님 분석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네. 이번에 근데 강서구청장 선거 이기는 쪽이 내년 총선에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이기면은 그냥 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겼어? 김기현 체제 그대로 가고 자 이념 문제 더 강화하고 자 지지층 결속시키고 이러한 프레임으로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겼어요. 네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절대로 그만 안 둡니다. 네. 봐라 이 분위기에서도 나 이겼잖아. 내가 당대표 할 때 이겼잖아. 내년 총선 공천 내가 할 거야라는 욕심이 생길 거예요. 결과적으로 승자의 저주가 생길 수 있다. 승자의 저주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기는 팀이 내년 총선에 이긴다고 봅니다. 자, 각자의 분석 뭐 걸고 할까요? 손모가지. 손모가지? 그렇게 무섭게? 아니 자, 요새 국회에서 주로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 얘기 나와서 그런데 오늘 12일째 단식 이어가고 있고 뭐 당내에서 건강 생각해서 단식을 만류하는 목소리도 뭐 중진들 전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이런 분들도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또 뭐 소위 개딸들이라고 하는 적극 지지층에서도 권리당원 믿고 단식은 중단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단식하겠다. 내일 그렇죠. 검찰 조사도 받고. 맞습니다. 이 단식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민주당. 제가 금요일 날 또 다녀왔거든요. 그랬는데 현장 분위기는 지지난주보다는 상당히 뜨거웠다. 그리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시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일단 국회 그 빨간 카페트 있잖아요. 네네.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 들어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에 이 카페트 계단을 잘 못 올라가고 내려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서 10시 반에 용해인 의원이 온다고 했을 때 차라리 안에서 면담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그 당직자들이나 의원들이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뭐 기자들이 뭐 억측성 보도를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만났다는 거고요. 지금 본인이 쓰러지더라도 가서 죽겠다 이런 태도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주변에서 아무리 말리고 말려도 기어이 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상황은 상당히 굉장히 건강은 아주 나쁜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여당에서든 야당에서는 상대당 대표가 단식하면 말리기도 하고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근데 뭐 아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침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아직은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안 찾아간다. 만나지 않는다.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단식하는 거는 방탄 단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서 힘을 실어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대화 상대로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식하든 말든 그것에 대해서 비판과 좀 심한 정도의 조롱과 비아냥 그런 것만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가 회복이 된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이재명 당대표는 단식의 효과는 이제 300% 이상 달성을 했어요. 매주 올라가고 계세요. 네. 저번 주에 200%인데 300%. 120%. 뭐 이렇게 200%. 그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네. 거. 그리고 네. 이낙연 전 대표까지 찾아가서 좀 말리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내부는 충분히 결속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아마 단식 탈출구는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다, 기절했다, 막 이런 저혈당 쇼크 뭐 이런 정도까지 거예요.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모습까지 보여야 단식을 그만둘 수 있는 상황까지 몰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자, 이런 가운데 영장 청구 얘기 내일 네. 검찰 조사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영장 청구가 원래 뭐 예측컨대 10월 달이다 이런 예측이 9월 달에 영장 청구 못 할 거다라고 했는데 네.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9월 중에 영장 청구를 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가 18일설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의 한 관계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네. 오늘 하루 종일 지도부하고 거의 다 접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확인이 안 됩니다. 누구도 이 말을 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장 소장님 표현에 따르면 네. 아이 그걸 누가 확인을 해주겠어요. 네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취재를 하다 보면 감이 오거든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네.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중에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정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18일 날 예컨대 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일 또는 21일 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한다라는 게 이제 주요 맥락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18일 날은 박광원 원내대표가 연설이 있는 날이고 그래서 그런 날은 통상 뭐 이런 보고 같은 게 잘 없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하면 20일 날 의결은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내일 조사를 또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조사 이후에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할지 뭐 이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다. 그리고 이런 것은 네. 검찰이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장 소장님.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조사받으면서 신문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좀 지연시키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라는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거 신문 제대로 안 했어. 이거는 무효야. 이거는 내가 확인해 줄 수 없어. 이렇게 되면은 검찰에서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피의자 신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영장 실질 심사 가서 판사가 이거 조사가 제대로 된 겁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문 조사에 날인 안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지연시키려고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거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비판할 수가 있죠. 장 기자님. 근데 이제 그 제가 또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조사가 끝나야 서명 날인을 하는 거지 조사가 언제 끝날 줄 알고 서명 날인을 하냐. 그래서 조사가 끝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서명 날인을 안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보도를 종합하면 백현동 사건하고 대북송금 사건을 같이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려면 이게 그 법률적 용어긴 한데 타관 송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수원에 지금 있는 게 서울로 와야 돼요. 근데 이제 백현동 같은 경우는 원래 성남지청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가져간 건데 이걸 또 다시 또 돌려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부의 결론이 안 났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와요. 내일 조사 받으러 가시는지 보시죠. 네, 지금까지 장성철, 장윤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